네,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강재연이라고 하고요. 네. 저는 한국에서 현재 국제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어떤 음악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냥 제너럴한 음악 클래스인데요. 네. 제가 캐나다에서는 한 8년 동안 국립학교 퍼블릭 스쿨에서 음악 교사를 했었는데요. 거기서는 아이들이 밴드를 배워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악기를 하나씩 배워야 돼가지고 그때는 밴드 선생님으로 활동했었어요. 캐나다로 이민은 언제 가셨어요? 저는 캐나다에 1999년 몇 살 때지? 제가 10살 때였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그럼 부모님이랑 갑자기 갔잖아요. 네네. 당황스럽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솔직히 그때 너무 어렸어가지고 네.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데 부모님이 그러니까 계획은 오래 하셨던 것 같은데 저한테 거의 한 며칠 전에 알려주신 것 같아요. 일부러 놀래지 않게. 그래가지고 친구들이랑 조금 빠이를 못한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쉽긴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러면 가기 전에 살았던 곳은 어디였나요? 평촌, 그 일기 신도시잖아요. 네. 그때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갑작스레 이민을 가셨는데 이민을 가신 이유가 뭔가요? 아빠가 그때 회사를 다니셨었는데 아빠가 출장을 되게 미국으로 자주 가셨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엄마랑 저랑 이제 동생이랑 미국 출장을 가실 때마다 좀 많이 놀러를 다녔어요. 네. 심지어 학교도 한 2달 빠지고 놀러도 갔던 적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빠랑 따라서. 근데 엄마가 미국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근데 이민은 캐나다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미국이 아마 이민 가는 게 되게 그러니까 막혔었나 아니면 어려웠었나 하여튼 그 둘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미국은 안 되니 그다음에 캐나다 막 이민 가는 게 되게 붐이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갔었어요. 어차피 뭐 가까운 나라기도 하고 둘 다 영어를 쓰고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다르다는 건 생각을 못 하시고 그냥 가셨던 것 같아요. 막상 이민을 가보니까 어때요? 재밌나요? 좋았나요? 아니면 힘들었던 점도 많았었나요? 저는 되게 힘들었었어요. 부모님이 처음 저희가 이사 갔던 곳이 백인들만 많이 사는 곳이었어요. 사실 캐나다가 이민 국가라서 어떤 지역을 가면은 이민자들이 많거든요. 한국인들도 많고 중국인들도 많고. 근데 제가 간 지역은 저랑 동생이 한국인 딱 2명이었어요. 그때 당시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놀림을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백인 애들이 진짜 이렇게 동양인 애들 무시하면 작정하고 무시하고 맞아요. 왕따 시켜버리는데 맞아요. 적응을 못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거든요. 저 그래서 적응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때는 너무 어렸어서 내가 생각했을 땐 그 외로움이나 스트레스가 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뭐 배탈 자주 나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게 어린 나이에 아이한테 오는 스트레스가 엄청 났던 것 같아요. 왜 가족들 다 놔두고 한국으로 다시 넘어오신 거예요? 남편 잡으러. 원래 안 그랬으면 계속 캐나다에 있으시려 했던 거야? 네, 왜냐면 캐나다에서 저는 직장도 너무 보장된 직장이었어요. 절대 안 잘리고 나이 들어서 펜션까지 받고 안정적인 직장으로 오래 다닐 수 있는 직장도 있었고 친구들도 다 거기 있고 부모님도 다 거기 있고 심지어 집도 거기 있고 했는데 남편이 한국으로 오는 바람에 그때 당시엔 남자친구였죠? 결혼을 막 한다 만다 이래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제가 그냥 잡으러 왔습니다. 책임감이 많이 느껴지실 것 같은데 예.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네, 근데 여기가 이제 한국으로 치면 빌라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제 한국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한국에는 아파트 문화를 되게 주거를 많이 선호해요. 맞습니다. 캐나다는 어떤 편이에요? 캐나다는 아무래도 단독주택? 하우스? 그래서 저는 캐나다에서 네. 평생 단독주택에 살았어요. 부모님이랑. 캐나다에는 아파트라는 개념 자체가 별로 없는 건가요? 아파트가 아니라 그냥 컨도라 그러거든요. 컨도미니엄. 그래서 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콘도인 것 같은데 네. 영어로는 이제 컨도미니엄 아니면 네. 숏폼으로 컨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단지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콘도 이렇게 한 채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다른 종류의 컨도미니엄들이 많은 거지 이렇게 아파트 단지 이런 개념이 별로 없고 그런 거는 시내에 가야지만 많지 제가 살았던 동네는 살짝 시내에서 1시간 조금 떨어진 곳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데는 다 이제 단독주택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은 이 도심과 아주 가깝고 도심 한복판에 집이 있어 엄청 편하고 좋아하거든요. 네네. 근데 약간 캐나다나 미국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막상 이렇게 살아보니까 한국에서 이런 주거 문화와 캐나다의 주거 문화 도심 한복판이 편하냐 아니면 좀 1시간 떨어져 있는 게 편한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캐나다에서 1시간 좀 떨어져 있는 단독주택에 살았을 때는 고요함? 조용함? 네. 그 다음에 차
차를 항상 타고 다니는 게 너무 문화예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스타벅스를 가려도 차를 타고 마트를 가려도 차를 타고 어디를 가나 다 차를 타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불편하다고 느끼지 않고 도리어 그렇게 nature 이렇게 자연과 함께하는 거를 되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저희 아빠 같은 경우는 백야드에서 채소 같은 것도 키우시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딱 물 주시고 그다음에 나도 같이 부모님이랑 저녁 먹을 때 밖에 나가서 고기 구워 먹고 이런 게 너무 그냥 하나의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평택에 여기 왔었을 때도 여기가 대학교 근처예요. 저기 보면은 바로 여기 빌라 뒤로는 네. 그냥 이렇게 평지라고 해야 되나? 네,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네. 주차장도 평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아파트가 별로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조금 네이처와 우리가 함께 있구나 이런 생각에 들어왔었거든요. 네. 근데 살다 보니까 이게 또 단점이 있더라고요. 예를 어떤 들어서 모기가 너무 많고. 어찌됐건 이런 곳에 살면은 여기랑 멀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 나가는 게 되게 힘들구나. 아무리 버스가 있고 해도 차를 타고 많이 다녀야 되는데 그럼 막히기 시작하면 3시간 정도 걸려요. 아니 근데 아까 나는. 캐나다에서는 차 타는 게 문화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문화를 가지고 한국에 왔으면 똑같지 않나요? 안 똑같아요. 왜냐면 제가 제일 남편이랑 스트레스 받는 점이거든요. 이건 남편도 공감을 할 텐데 진짜 한국은 예를 들어서 2km를 가는데도 20분, 30분이 걸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봤더니 일단은 차가 많고 많이 네. 막히고 그다음에 신호등이 많고 신호등에 센서가 없더라고요, 한국이. 캐나다는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차를 이렇게 딱 갔는데 상대편에서 오는 차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신호가 빨리 파란불로 바뀌어버려요. 네. 근데 우리는 균등하게 딱딱딱 있잖아요. 그래서 2km를 가는데도 막 20분이 걸리니까 여기서는 나가기가 싫은 거죠. 운전도 너무 막히고 캐나다는 3시간을 간다 그러면은 뻥뻥 뚫린 고속도로에서 3시간 운전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죠. 아까 지금 한국에 대해서 불편한 점도 얘기해 주셨는데 네. 선생님 만약 진짜 살러 가면 캐나다, 한국 어디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너무 캐나다에 가고 싶어서 남편한테 좀 쪼르기도 했어요. 우리 캐나다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근데 또 한국에 살다 보니까 제가 한국 사람들이 정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외국이랑 또 캐나다랑 되게 다른 점이라고 저는 많이 느꼈어요. 아무리 외국에 오래 살았다고 해도 저한테는 한국인 피가 흐르고 한국에서 항상 살아보고 싶다는 그런 갈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살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내가 적응을 해서 살다 보면은 내가 여기서 아무리 다르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고 다른 컬처라고 해도 내가 여기 또 삶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 좀 기브업하고 포기해야 되면은 포기하고 또 배울 점은 배우면서 또 여기서 살아가면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그럼 여기 왜 평택으로 이 동네를 정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안성에 이제 일자리가 있다 보니까 평택이 좀 가까우니까 안성은 또 너무 남편이 이제 서울로 출퇴근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평택은 그나마 여기 버스가 있더라고요. 시외버스가. 그래서 여기를 정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월세를 지금 들어오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월세는. 여기는 왜 전세로 안 들어오셨어요? 저는 사실 전세라는 개념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캐나다는 전세라는 개념이 없어요. 캐나다 사람들은 그러면 임대차를 더 선호하세요? 아니면 자가를 갖는 걸 더 소유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돈이 있으면은 당연히 자가를 갖고 있는 걸 선호하고요. 네. 캐나다는 투자의 목적으로 집을 사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제 친구들, 뭐 백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냥 한 집을 사서 거의 그 집에 평생 사는 애들도 많고, 얘도 대출 끼고 사서 대출을 갚아내서 한 나이 60 돼서 내 집이 생겼다. 이거를 되게 뿌듯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는 1.5룸으로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발장이네요. 네, 신발장. 근데 저 이거 좀 보여드리기 민망한데 어. 너무 작은데 이제 신발이 많다 보니까 네. 이제 엄마가 네. 제가 하도 옷을 안 사 입고 신발을 안 신는다고 네. 그렇게 보내주세요. 왜 안 사요, 신으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 이렇게 물건을 사야 된다는 욕구가 좀 없는 편이에요. 무소유자세요? 지금 옷차림도 그렇다시피 막 꾸미는 거에 관심이 이렇게 많지도 않고 그냥 옷은 입어야 되니까 입는 거고 좀 이런 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 자신이. 네. 근데 뭐 따로 저는 이제 취미가 만약에 여행을 갈 수 있으면 여행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어렸을 때는. 근데 지금은 저는 조금 남편이랑 이제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모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도 저희 월급 합친 거에 그래도 50%는 모으려고 되게 노력 많이 하고 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약간 절약정신이 좀 강하신 편이신가 봐요. 네, 왜냐면 저는 부모님이 그거를 좀 잘 가르쳐 주셨어요. 월급을 모아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특히나 요즘 시대에. 그러니까 너가 월급이 자본이 조금 자금이 생기면은 그걸 투자를 해라. 그래서 부모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 덕분에 제가 거의 대학교 때였나? 집을 샀어요. 콘도를. 이제 토론토 다운타운 시내에. 근데 그때 당시에는 대출이 어찌됐건 되게 잘 됐었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거의 90%인가? 대학생한테 90% 대출로 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대학생 제가 바로 졸업하고 네. 바로 선생님이 됐었거든요. 얼마에 샀어요, 그거요? 그거를 그때 당시에 34만 불이니까 3억 한 2천인가? 하여튼 그 정도에 샀었어요. 90% 대출 받았어요? 네, 대출 몇 받았어요. 평짜리예요? 평수는 저희는 잘 모르고요. 500 square feet라고 하면 아실래나? 근데 평수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얼마 정도인지. 500 스퀘어 피트. 아신 분들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이 캐나다 사신 분들은 과연 화장실을 어떻게 쓸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아마 한국인들이랑 똑같을 것 같은데. 오. 그냥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약간 보면 여기다 이게 샤워룸에다가도 이렇게 커튼을 치던데. 맞습니다. 네네네. 네, 선생님은 네. 왜 그런 걸 따로 안 치셨죠? 그러니까 일단 저도 처음에 이 자리에서 샤워를 하면서 변기통을 바라봐야 된다는 게 진짜 너무 어색했어요. 근데 캐나다에서는 뭐 욕조가 이렇게 있고 커튼이 이렇게 있어서 그렇죠. 이 자리는 일단 물로 씻을 수는 없어요. 여기만 딱 웨트하게 이제 물을 틀어서 샤워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도 저는 이게 익숙하지 않았는데 이제 한국에 좀 거의 2년 가까이 1년 반 살다 보니까 이제 익숙합니다.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네. 이게 편하세요? 캐나다 스타일이 편하세요? 솔직하게 말해서 아직 캐나다가 편합니다. 선생님은 코리안 스타일이 편하세요? 캐나다 스타일이 저는 편하세요? 코리안 스타일 편합니다. 왜요? 화장실 청소할 때 이게 뭔가 물이 안 튀어야 된다는 그게 네. 너무 거북했어요. 화장실 여기 변기가 막히면은 그냥 물 여기 하수구로 내려가니까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근데 캐나다는 만약에 변기 물 올라오면 큰일 나요. 왜냐면 거기는 이제 건식이니까 네. 다 닦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서 저는 이게 편한 것 같아요. 실용적인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남편이 클리닝을 하거든요. 남편이 욕실 클리닝 남편 담당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나는 생각지도 못했어. 이런 락스나 이런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보이게 숨겨놓거든요. 근데 이건 또 왜 이 변기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으신 거예요? 저희는 네. 남편도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efficiency를 되게 중요시 생각해요. efficiency는 또 뭐죠? 효율성. 효율성. 네, 시간 낭비를 되게 안 좋아하고 네. 이거를 만약에 어디 안에 집어넣으면 그걸 또 이렇게 꺼내야 되고 이런 것보다 바로바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네. 시간 낭비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장 선택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 근데 같아요. 다른 집은 진짜로 락스가 안 꺼내나요? 안 꺼내나요? 네. 이 남편분께서 네. 저 되게 이런 거 많이 붙이셨잖아요. 맞습니다. 지저분해 보이지 않나요? 저도 이제 뭐 음악을 전공해서 예술을 되게 어프리시에이트 하지만 남편도 아마 그 건축 쪽이고 예술을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라 특이한 거? 남들이 안 하는 거? 이런 걸 좀 많이 도전을 하고 싶어 하고 뭐 인스타그램 같은 거를 이제 하는데 거기에 이제 올리려고 막 이것저것 트라이 해가지고 막 이렇게 찍어서 자기가 이렇게 포토샵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그거를 되게 지지해요. 뭐 공간이 알다시피 저희 월세기 때문에 이런 데다가 뭐 못 하잖아요, 벽에. 그쵸? 뭐 박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조금 아이디어를 살려가지고 테이프는 금방 이제 떼지는 테이프니까 이런 데다 붙인다든지 또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 놓는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남편의 이제 아트워크나 이런 실험적인 것들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종종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영어가 잘 나오시네요. 도리어 남편이 더 어렸을 때 이민을 갔는데 남편이 좀 언어에 빠른 편이고 저는 네. 좀 언어에 느린 편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한국말이 가끔 이렇게 스떡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단어 같은 게 바로바로 안 나오기 때문에 써서 좀 그게 좀 죄송스럽기도 해요. 근데 아까 여기도 지금 보면 남편분께서 이 하이퍼 스프렌다를 이렇게 해놔서 냉장고를 봉인을 시켜놨는데요. 네네네. 이거 한 달 했을 때도 찬성을 많이 해주셨었나요? 네, 저는 남편한테 노우라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근데 제가 그럴 수 있는 거는 내가 첫 번째로는 남편의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믿는 것 같아요. 진짜 남편이 쓸데없는 소비도 하지 않는 사람이고 네. 나한테 뭔가 피해 주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가 자기 일에 대한
패션이 너무 강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되게 뚜렷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거의 다 예스예요. 그래도 멋있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보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에다 욕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지저분하다고? 냉장고에 왜 이런 짓을 해놨냐고? 엄마가 이제 캐나다에서 네. virgin olive oil, 올리브 오일이라 그러죠? 이런 네. 거를 보내주세요. 방금 하셨고 올리브 오일이라고 다 했는데 둘 다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둘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 이렇게 제 채널에 나와서 네. 이제 집도 보여주고 했어요. 그런데 네. 제가 좀 우려되는 건 어찌됐건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을 포기하고 맞아요. 넘어가셨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또 이런 걸 누군가는 불편하게 볼 수도 있어요. 네, 당연합니다. 국가를 버리고 가더니 다시 한국에 와서 무슨 낯짝으로 맞아요. 그런 말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어떤 네네. 사람들은. 근데도 그런 걸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제 채널에 나와서 출연해주신 이유가 뭔가요?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저희 부모님이 이민을 가셨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한테는 초이스는 없었던 거예요. 부모님을 이제 따라간 거니까. 근데 외국에서 아무리 활동을 하고 거기서 일도 하고 뭐 백인 친구들도 만나고 이래도 이 한국인 피는 진짜 어딜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저는 한국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게 언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훨씬 편할 때가 많고 내가 한국인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진짜 거기서도 그 한국인의 생활을 절대 놓지 않고 살고 있었고 네. 그래서 저희는 저희 같은 분들도 혹시 러셀 TV 보시는 분이 있을까 그런 궁금증도 생겼었어요. 네. 네, 저희처럼 이렇게 재외동포인데 한국에서 살고 계신 분, 그러니까 국적이 다른 나라신 분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너 외국인이라 혜택 많이 받겠다 이런 생각들도 하시는데 뭐 받는 부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 오래 안 살아봐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못 받은 적도 많았었거든요. 코로나 지원금 같은 것도 당연히 하나도 못 받았고요. 그 다음에 대출 같은 경우도 외국인은 제한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 이렇게 외국인으로서 사는 게 남편이랑 항상 얘기를 하지만 쉽지 않구나.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또 어디 있을까? 당연히 외국에 나와서 부모님 덕분에 영어도 많이 배우고 외국에서 교육도 받고 그건 진짜 너무 감사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할 말이 없지만 저희도 이제 한국에서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사는 것도 쉽지 않구나라는 걸 저는 많이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요즘.